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차료 미드저니의 새로운 옴니 레퍼런스 기능 이거 다룬 유튜브 영상 두 편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아, 네. 그 옴니 레퍼런스요. 이미지 속 특정 요소를 딱 집어서 이걸로 새 이미지 만들어줘. 약간 이런 느낌의 기능이라는데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기존에 있던 그 캐릭터 레퍼런스, 그거보다 훨씬 강력해진 느낌이죠.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물이나 동물까지 참조할 수 있다니까. 와, 진짜요? 동물까지? 네, 활용 범위가 이제 대폭 넓어진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, 또 뭐 성능은 어떤지,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영상 속 실험 결과를 보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두 영상 모두 직접 막 부딪혀 보면서 장단점을 보여주니까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. 사용법 자체는 뭐랄까 되게 직관적이던데요. 이미지를 그냥 올리고 그 옴니 레퍼런스 영역에 끌어다 놓고 네네, 드래그 앤 드롭.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하면 끝.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옴니 가중치 조전이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옴니 가중치, 뭐 옴니 강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파라미터가 완전 핵심이에요. 아하. 1부터 1000까지 조절 가능한데 기본값은 100이거든요. 근데 이게 결과물 퀄리티를 좌우하는 열쇠죠. 1부터 1000이면 엄청 폭이 넓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 의견이 좀 갈려요. 한쪽에서는 한 50에서 130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. 네, 50에서 130. 근데 다른 쪽은 또 옷의 일관성 같은 걸 지키려면 40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. 400이요? 와, 차이가 꽤 크네요.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? 혹시 그 참조하는 대상에 따라서 최저값이 달라지는 건가요? 예를 들면 얼굴같이 좀 특징이 명확한 거랑 뭐 옷이나 사물처럼 형태가 좀 더 다양한 경우에요. 그거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. 실제로 사물을 참조할 때는 오히려 좀 낮은 값, 그러니까 기본값인 100 근처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. 그래요? 네, 결국에는 어떤 요소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싶냐 여기에 따라서 좀 실험적으로 최저값을 찾아야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? 하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. 영상 속에서 그 유튜버가 자기 사진으로 락스타나 뭐 탐정 모습 이런 걸 만들었는데 와, 얼굴이 진짜 비슷하게 나와서 좀 놀랐어요. 네, 저도 봤어요. 꽤 잘 나왔더라고요. 다른 각도에서도 꽤 잘 재현되고 심지어 뭐 청록색 정장을 입혀줘 이런 조구도 잘 들어주고요. 개인적인 어떤 상상을 시각화하는 데는 정말 유용해 보이더라고요. 확실히 인물, 특히 얼굴 재현에는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. 아마 미드저니가 그동안 인물 이미지 학습을 워낙 많이 해왔으니까 그 때문일 수도 있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. 바로 그 프롬프트의 작성 방식인데요. 아, 프롬프트요? 네, 피사체를 먼저 쓸지 아니면 배경을 먼저 쓸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. 영상에서는 배경 묘사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AI가 뭐 알아서 다 채워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하긴 그냥 락스타처럼 만들어줘 하면 뭐 배경까지 알아서 멋지게 해주진 않겠죠. 그리고 그 복잡한 사물이나 특정 제품 같은 거 그런 건 잘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. 네, 맞아요. 천체 시계의 그 복잡한 디테일이라든가 심지어 뭐 콜라캔 로고 아니면 바퀴 10개 달린 머스탱 이런 거요 거의 재현을 못 하더라고요. 그쵸. 아무래도 뭐 복잡한 구조라던가 상표권이 있는 로고 혹은 뭐 현실에 없는 좀 비정상적인 특징, 뭐 심륜차 같은 거요. 이런 건 AI가 이해하고 재현하기 좀 어려워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 프롬프트에 힌트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뭐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현실적이겠죠. 영상에서도 성공률이 한 25%에서 45% 정도라고 언급하는데 사실 꽤 낮은 수치예요. 와, 25에서 45%면 진짜 원하는 결과 얻으려면 여러 번 돌려봐야겠네요. 팔이 막 여러 개 생기거나 없어지는 오류도 있다면서요? 네, 그런 오류도 잦다고 하고요. 이미지 로딩 오류나 뭐 프롬프트 실행 오류 같은 것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고요. 허허허, 좀 불안정한 면이 있군요. 그리고 한 유튜버가 배경을 싹 지운 자기 사진을 썼는데 결과물에 원본 영상에 있던 식물이 뜬금없이 나타났다. 이런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. 메타데이터 때문일까요?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죠, 그게. 네. 어쩌면 AI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에 뭐 숨겨진 정보까지 읽어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.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현재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어떤 한계이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 같기도 해요. 오묘하네요, 정말. 네, 아까 그 반려견 사진의 경우에도 얼굴 유사성을 높이려면 가중치를 400 이상으로 꽤 높여야 했다. 이런 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
그럼 이 옴니 레퍼런스 기능을 다른 기능들이랑 같이 쓸 수도 있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뭐 나만의 스타일을 적용한다거나 할 때요. 네, 가능합니다. 그 개인화,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으로 학습시킨 나만의 선호 스타일 위에서 옴니 레퍼런스를 쓰거나 아니면 특정 작가나 화풍을 지정하는 스타일 참조, 스타일 레퍼런스, 또 전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를 잡아주는 무드보드 이런 것들과 결합할 수 있어요. 오, 다 같이 쓸 수 있군요. 다만 얼굴 참조 시에는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. 원하는 어떤 예술적인 스타일을 얻으려면 스타일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그 스웩 파라미터 있죠. 아, 네네. 스타일 가중치. 네, 그걸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, 서뷰 파라미터로 스타일 강도를 조절하는 거군요. 그리고 결과가 좀 괜찮게 나왔을 때 변형 기령을 쓰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네요. 맞아요. 약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변형시켜서 더 마음에 드는 결과로 다듬어갈 수 있으니까요. 아, 근데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참조하는 건 아직 안 된다고 하셨죠? 네, 아직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영상 속 유튜버가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합쳐서 시도해봤는데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은 단일 이미지 참조가 기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옴니 레퍼런스는 특히 인물 사진으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보는 데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네요. 네, 그 점은 분명해요. 하지만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라서 옴니 가중치 조절이나 명확한 프롬프트 작성이 필수적이고 또 복잡한 사물 재현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. 맞습니다.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다른 스타일이나 역할로 손쉽게 바꿔보는 경험 자체는 정말 매력적일 겁니다. 그렇죠. 해보고 싶네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신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참조 이미지에서 배경을 깨끗이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AI는 배경 정보를 완전히 무시할까? 아, 그 유령 식물처럼요. 네, 맞아요. 아까 언급된 그 유령식물 사례처럼 보이지 않는 정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, 이걸 한번 탐구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재밌겠는데요? 네,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영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.